전 세계 여성이 2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자궁경부암. 최근엔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랫배에 통증이 생기거나 생리기간이 아닌데 하혈이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생겼을 때는 자궁경부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성의 자궁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여성들이 참 그 자궁 건강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위험한 건 없지만은 요즘 한국의 상태에서 보면은 임신을 갖다 상당히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임신을 늦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지게 됩니다. 임신을 늦게 하면은 자궁에 여러 가지 임신에 불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네.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예.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다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암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이 생기지만은 임신 연령이 늦어짐으로써 임신과 암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결혼과 출산의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자궁에는 상당히 불리한 요인이 되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궁은 아무래도 아기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네. 태아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암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암이 발생하면은 그 암이 더 빨리 자란다든가 네. 또는 그 예후가 나빠진다든가 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 진단 방법 이런 방법들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암으로 진단되고 난 다음에 임신 기간이 10개월이 길기 때문에 치료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거냐 네.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최근에는 치료 방법과 진단 기법이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태아도 안전하게 분만을 하고 치료도 잘하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근데 자궁의 어느 부분에 암이 생기면 우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여성 하복부 내에 있는 여성 생殖기를 갖다 그린 그림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이 자궁입니다. 양쪽에 난소가 있습니다. 이 자궁의 제일 밑바닥 이 부분을 자궁경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자궁과 질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입니다. 난소에 생기면 난소암이고 자궁 내막에 생기면 자궁 내막암인데 네. 자궁경부에 생긴 이 경우를 갖다가 자궁경부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궁경부라는 건 이제 자궁이 시작되는 그 입구, 그 부분에 암이 생길 때 우리가 자궁경부암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성의 암 중에서 대표적인 암이 자궁경부암인데 얼만큼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까?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는 네. 상당히 높은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제일 많은 암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기에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한 6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이 자궁 내막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이 거진 1대1의 비율로 발생을 하는데 네.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쭉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암의 빈도가 우리나라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네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높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점차적으로 암 발생 빈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아마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발병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자궁경부암이 사실 뭐 다른 암들 보면은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암이 발병됐다라는 인과관계가 그렇게 명확한 암이 잘 없는데 이 경부암은 원인이 분명히 있다면서요? 예,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성관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이 조그마한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위에. 예, 그 생식기에. 네.
그 부위 상처된 그 부위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집니다.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거진 100여 종 이상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종류가 발견이 됐는데 종류도 그렇게 많아요? 예,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40여 종이 이 우리 생식기에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고 네. 그 중에서 아주 고위험군 한 10종류만 자궁경부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의 면역에 의해 가지고 거진 80%는 다 없어지고 네. 나머지 한 20%만 계속 감염된 채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감염된 경우에서는 예. 한 20, 30%에서는 암 정구 단계로 진행되다가 그것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암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확실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80%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으로 소실이 되고 나머지 20%가 남지만 그중에서도 소수만이 암으로 발전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뉴스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성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성 접촉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욕탕을 갔는데 뭐 옮았다.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예.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그 기준을 갖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과정에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성접촉으로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자궁경부암의 원인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궁경부암이 왜 생기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었는데 예. 공통된 점은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경우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성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뭐 10대를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건가요? 이야기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성 파트너가 많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 파트너가 많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예.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기전이 좀 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 이외에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또는 이 피임약을 갖다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성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궁경부암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염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미리 검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검사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할 때처럼 자궁경부의 세포를 갖다 채취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DNA를 갖다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검사가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 기법이 나와 있지만은 어느 하나 확실하게 이 정확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또 다른 검사를 해보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을 다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검사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가장 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세포 검사군요.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예. 그 세포 속에 있는 DNA를 갖다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분자 생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검사 방법이 어쨌든 여성이 산부인과를 가야 하고 그 생식기 부위에서 뭔가 세포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 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암은 이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의사들도 네. 지금 이 자각 증상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암을 갖다 진단해 가지고 알아내기를 갖다 상당히 바라고 또 그 시기에 알아내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받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암이 일단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암은 출혈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접촉성 출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성교 후 출혈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집니다. 네. 질환에
출혈이 있으면은 그 출혈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세균들이 아주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냉도 많아지게 됩니다. 요 정도의 상태에서만 진단이 되면 참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더 진행돼 가지고 예. 골반을 갖다 침범하게 되면은 하복부 통증이 있다든가 예. 골반의 신경을 갖다가 신경계통을 침범해 가지고 요통이 있다든가 또는 하지 부족이라든가 또는 요관을 누른다든가 하는 그런 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관을 누르게 되면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해지나요? 그렇죠. 방광염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돼 가지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 전에 미리 오시는. 증상이 있기 전에 예. 또는 성교 출혈이라든가 냉이 많다든가 하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성교 후 질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냉이 많아졌다 그러면 혹시 경부암을 의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자궁 경부암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 두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시죠. 한 5월 달쯤에 뭐 이렇게 화장실 갔다 나왔을 때 약간의 생리처럼 약간의 뭔가가 비치는 것 같아갖고 뭐 여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한 며칠 동안 계속 한 번씩 가끔 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 가끔 하루에 한 2번씩 이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래서 얼추 한 달은 그냥 넘어갔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은근히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왔다 갔다 한 1년 했었거든요. 그래도 있다가 없다가 이래서 그냥 폐경이라고 옆에 주위 언니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 비슷한 그거니까 폐경이라고 갱년기라고 괜찮다면서 그래 약간씩 비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배 생리통이 있었으니까 그냥 생리통인가 보다 하고 그리 아프고 그래도 약을 진통제를 먹으면 또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으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또 있으니까 골반 쪽이 아프더라고요. 다리까지 아프고 그래 해도 또 진통제 하나만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자궁 경부암이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경우에는 좀 폐경기 나이가 되시니까 그래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질출혈이 아니라 그냥 생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해서 조금 타이밍을 놓치면서 결국은 그냥 방치가 된 경우가 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궁 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예. 40대에서 50대 사이고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인터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네. 그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죠. 네.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40대 후반이지만 최근에는 3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도 점차적으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30대가 지나가지고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초기에 이제 증상이 없어서 또는 연세가 높으시면 이게 뭐 폐경기여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출혈을 좀 등한시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러다가 암이 처음에는 경부 쪽에만 생기다가 오돌도돌하게 근데 이게 다른 곳을 뭐 자궁 전체라든지 혹은 다른 장기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죠, 교수님?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암이 어느 정도 전파됐느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자궁 경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암, 이걸 갖다 우리 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궁 경부를 갖다 벗어나가지고 자궁 경부 약간 벗어난 경우, 이런 경우는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 자궁 경부를 벗어나가지고 자궁 골반까지 침범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3기라고 이야기하고 골반을 벗어나가지고 네. 폐라든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4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일 때 어쨌든 잡아주는 것이 예후나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건 훨씬 좋죠. 당연한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침범 부위가 지금은 1기인지 또는 4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정확히 침범 부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검사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는 첫째, 네. 이 사람이 자궁 경부 암이냐 아니냐를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이 검사는 모든 여성들이 다 하는 검사인데 자궁 경부에 우리가 세포를 갖다 채취해 가지고 그 세포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갖다 알아내는 겁니다. 네. 그 만약에 자궁 경부의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예. 거기서 세포가 이상이 있으면은 자궁 경부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자궁경부를 갖다 확대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조직 검사를 하게 돼가지고 암인가 아닌가를 확진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암이라고 확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암이 어디까지 퍼져가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내진을 해보면은 자궁 경부에만 국한돼 있는가, 네. 이 암이 골반까지 가 있느냐 하는 걸 내진으로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촉진 내진을 하셨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가요? 환자가 아프다 하는 거 안 아프다 하는 걸 봐가면서 예. 보게 되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픔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의사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네. 주관적인 평가가 되어지겠다. 예. 그래서 요즘은 거진 MRI 촬영을 갖다 하게 됩니다. MRI 촬영을 하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보면서 네. 이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MRI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MRI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자궁 체부와 네. 자궁 경부의 음영이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자궁 체부 앞쪽에 방광이 있는데 방광을 약간 침범한 병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병변을 봐가지고 자궁 경부암 2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촬영으로서는 양전자 배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펫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펫CT. 펫CT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방광인데 방광 위쪽에 약간 음영이 뚜렷하게 보이고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네. 골반 내 임파절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펫 촬영으로 해서 골반 내 임파절 전이를 갖다 잘 알 수가 있는 아주 최근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노랗게 보이는 반짝이는 이 부분도 자궁 경부암의 위치를 갖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이 사진들은 네. 질 확대경을 통해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질 확대경 자궁 경부를 확대시키가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암 조직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질 확대경 검사의 주 목적은 네. 암 되기 전에 병변을 알아내 가지고 치료하는 게 주 목적으로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이 정도로 보일 만하면 병기가 어느 정도 많이 이건 진행이 자궁 경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기라도 이 정도의 예. 소견이 보여지는 거군요. 아, 그러네요. 근데 교수님, 이 암도 경부암이지만 또 입구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안쪽에 생기는 건지에 따라서 뭐 예후도 좀 다를 것 같고 치료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궁 경부암도 네. 조직학적인 성격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궁 경부 바깥쪽에 있는 것은 평평산피암이 많이 생기고 네. 안쪽에 있는 것은 서남이라고 해가지고 서남이 많이 생기고 서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침샘, 땀샘 이런 것처럼 뭐 분비하는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 서남의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별로 안 됐네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 저희 병원에서도 보면은 예. 한 20%를 갖다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네. 정기적인 검진을 해가지고 평평상피하면 미리 알아가지고 다 치료가 돼버리니까는 네. 상대적으로 자궁 서남이 잘 발견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예. 또 자궁 서남은 또 잘 발견되기도 좀 힘듭니다. 네. 특히 또 젊은 여성들에게 잘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궁 서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갖다 많이 쓰고 있고 진단도 잘 안 되고 또 따라서 또 예후도 안 좋고 이런 경향이 있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평편상피암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 쪽에 그야말로 생기는 암을 말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우리 피부 이런 거는 다 평평상피입니다. 그런데 입술까지도 평평상피인데 네. 입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는 서남 쪽으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그래서 질도 네. 질 입구 안에 자궁 경부 표면은 평평상피인데 그 내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선 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선세포에서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서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궁 경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이 잘안 되죠. 네, 발견도 진단도 어려울 뿐더러 치료도 그러면 좀 치료를 하지만은 네.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 재발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자궁 경부암 치료를 이야기를 하면은 예. 수술과 이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네. 고전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수술인데 예. 수술은 이 암 수술의 기본은
암의 병변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멀리 잘라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술 기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집니다. 네. 근데 암이 1기, 2기 정도 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 2기가 넘어서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암 1기, 2기라도 수술을 했더라 하더라도 네. 수술해가지고 그 조직을 갖다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암이 재발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네.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방법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방사선 치료가 있고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갖다 가져온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거진 대부분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병 연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는 임신 계획이 있다 혹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임력을 보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방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 경우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임력을 보존하는 게 좋을까? 암이 재발 안 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도 되진다, 그죠? 좀 딜레마시겠습니다. 환자 입장으로서는 예. 임신력도 보존하고 그렇죠. 암도 재발 안 되고 네, 이걸 두 바라고 마리를 다 있다, 잡고 그죠? 싶죠. 그래서 예.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네. 자궁 경부만 원추 절제 수술을 갖다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쓰면은 아주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음 임신에도 큰 문제가 없고 분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추 절제술. 원추 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예. 다음 그림을 보면은 예. 이제 원추 절개술 하는 거와 광범위 자궁 경부 절제술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아까 봤던 그 그림을 갖다 좀 더 도해적으로 했었는데 예, 확대. 광범위 자궁 경부 절제술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궁 경부를 갖다 완전히 묶어가지고 예. 다음 임신 때 조산이 안 되도록 해주는 이 수술이 필수적이고 이런 수술은 영구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다음에 임신했다면은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꼭 분만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임신 중에 진단을 받았어요. 자궁 경부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우도 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보시죠. 예. 태아를 보존해야 되느냐, 암을 갖다 완벽하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아주 초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궁 경부만 살 잘라주는 수술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암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면은 그때 암이 다 퍼져버릴 거다, 그렇죠? 10개월 동안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이 이 5개월, 20주가 되면은 아기가 한 500g 정도 됩니다. 이 500g 정도 되면은 바깥에 나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기를 희생하고 치료를 갖다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는 20주 이후에 발견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는 치료를 갖다 조금 늦추든가,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한다든가, 또 네.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의 이 성장을 억제시켜가지고 네.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A가 바깥에 나와서 살 수 있을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아기를 갖다 분만시키고 수술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뭐 임신을 하면 약 하나 먹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약제를 쓴다. 태아에 영향이 없나요? 항암 치료 자체가 예. 아주 독한 약이기 때문에 태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항암 치료 약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제가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약을 또 골라가지고 사용을 해주는데 이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주 특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그 기준이 되는 게 한 20주 되네요. 임신 네. 주수가. 20주 미만이면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 그 자궁을 드러낸다라는 말 많이 좀 듣잖아요.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든 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혹시 경부암으로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진 않습니까? 자궁 경부암인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자궁을 다 없애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예. 없애버린다고요? 자궁을 갖다가 남겨두 가지고 예. 별 도움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임신이 다 끝났으면은.
그런데 자궁경부암으로 권리가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아기를 갖다 다 낳았기 때문에 적출을 한다. 적출을 갖다 하는데 예. 자궁경부암 적출할 경우는 아주 초기에는 자궁만 적출하지만은 자궁경부암은 암으로부터 멀리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 자궁 적출술이라고 있습니다. 예. 자궁경부 주위를 갖다 많이 잘라주고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임파제를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골반 내에 있는 임파제를 갖다 다 제거해주는 이런 수술을 합니다. 예. 이 수술 자체가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자, 그럼 암이니까 우리가 재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경부암은 재발이 어떤 편인가요? 재발이 물론 병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다르지만은 예. 비교적 우리가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8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잠깐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5년 생존율을 얘기 5년 생존율을 하는데요. 이야기하는데 1기인 경우에는 한 80% 이상이고 2기도 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암이 재발되는 시기를 보면은 2년 내에 재발되는 경우 한 80%가 재발되고 5년 내에는 한 90% 이상이 재발되기 때문에 네.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우리가 면밀하게 쭉 조사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생존율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아주 우수한 생존율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암이 재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암이 재발됐다 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점차 자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2년간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면은 조금 안심이 되니까 2년부터 5년까지는 네.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 마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쭉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은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들이 생긴 거 갖다 치료를 그대로 놔두면 점차적으로 나빠져 가지고 네. 나중에는 전혀 조절이 안 될 지경까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보고 저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쭉 오시면서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궁 경부암 검진을 어떻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잘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그래도 반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더 검진을 좀 자주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셨는데 질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자궁 경부암 백신을 어렸을 때 맞아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언제부터 맞아야 좋을까요?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뭐 13살, 14살. 예, 그 정도인데 백신은 언제부터 맞아야 되나요, 교수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성생활을 하기 전부터 맞는 게 좋습니다. 전부터요? 예. 아니, 그러면 대부분 요즘 10대 청소년 여학생들이 백신을 맞습니까? 너무 홍보가 잘 돼가지고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걱정을 한 거는 부모들이 애들 갖다가 백신을 맞추러 갈 때 이 네. 백신을 갖다 왜 맞아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네. 부모 입장에서 설명이 참 곤란할 걸로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이거 왜 맞아야 되냐면 뭐 이렇게. 예, 그 말이 참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자기네들이 다 홍보를 통해 다 알아가지고 네. 엄마, 나는 백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백신을 갖다 맞고 있는 나 좀 추세입니다. 데리고 가줘. 예. 이렇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을 갖다 맞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암으로부터 또는 성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닌가. 나는 무슨 행동을 해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오히려 있습니다. 너무 맹신을 하게 될까 봐. 그런데요, 교수님. 근데 백신을 맞게 되면 또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에 조심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100%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겠죠?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예. 이 100%는 아니고 아니고? 80%를 갖다가 예방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80%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은 정기 검진 안 해도 되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정기 검진은 정기 검진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좀 더 나은 백신을 만들려고
곧 2차 개발된 백신을 갖다 출시해내려고 하고 있지만 네. 그 백신도 100%가 예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 여성이 자기 몸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건강 검진, 경부암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 또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권장하는 지침을 갖다 많이 따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 많이 인용합니다만 이 경우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성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검진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후라는 것은 성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는 그 이후부터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쭉 검사를 해가지고 3번 이상 정상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간격을 네. 3년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럼 몇 살 때까지 하는 게 좋겠느냐. 네, 몇 살 때까지인가요? 한 70까지 하면 될 거 아닌가 아.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미국의 실정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 매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암검사라는 이 자체가 진단율이 100%가 아니고 아주 에러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데서는 80%의 정확도가 있고 네. 아주 안 좋은 데서는 60%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성들이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70대부터 검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여자들 평균 수명이 78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70대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길어지나요? 지금 현재로는 100살 때까지 사는데 예. 또 건강도 아주 좋게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까 네. 하는 문제를 갖다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어떤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자궁 경부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외에 난수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자궁 경부암처럼 조기에 검진을 알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부암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방할 수가 있으므로 여성 뭐 난소나 내막암 외에 경부암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임상하시면서 좀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 연령대도 그렇고요.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당부하고 싶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적인 역할,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데 가정적인 역할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남자가 없어도 가정은 다 유지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근데 여자가 없으면은 네. 가정이 곧 파괴가 됩니다. 참 자리가 크죠. 예. 남자는 이 와이프가 살아있을 때는 저는 오만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와이프가 죽고 나면 3개월을 못 버티고 쇠장가를 갑니다. 네. 그러면 가정이 문제가 되집니다. 예. 그럼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역할도 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성들이 건강을 잃으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 그렇죠. 네. 특히 여자들은 더 많이 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재미있게 100살까지 사느냐 하는 문제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으면서 경부암을 미리미리 예방하자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부인과 김기태 교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